11월 14일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 경제권들이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 모두 동반 증가하는 건실한 무역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출입의 동반 증가는 8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39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체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도 2.8%로 전달보다 떨어진 반면 핵심 구직 연령인 20대 고용률은 6달 연속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분당의 중대형 아파트 하락세가 가장 가파르게 하락해 평균 749만 원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3년이 넘는 호주산 소고기를 최고급 소고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수요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실적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4일 관세청이 내놓은 10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를 보면 수출입은 8개월 만에 나란히 증가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471억 달러, 43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 1.7%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37억 2,900만 달러로 1년 전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전달치 29억 800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올해 1월에서 10월 연간 수출은 4,554억 달러, 수입은 4,331억 달러로 223억 달러의 흑자를 낸 것입니다. 또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 증감률은 각각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0.7%였습니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39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반면 20대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 증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10만 4천 명 감소한 것입니다.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로 줄곧 내리막을 탔는데 이 같은 20대 후반의 고용 부진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열린 고용의 확대로 고졸자 채용이 늘면서 20대 후반의 대졸자와 경합관계에 놓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기 침체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미루고 경력직을 뽑는 것도 20대 후반의 일자리가 감소한 요인입니다. 최근 30대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도 이런 경력직 선호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0월 실업률은 2.8%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 수는 71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월 평균 500만 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올 1월에 6억 8,695만 원이었으나 매달 26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떨어지면서 현재 6억 3,254만 원으로 월 평균 544만 원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은 1월 3억 261만 원에서 현재 2억 9,373만 원으로 3억 원 선이 무너지며 월 평균 89만 원 내렸습니다. 부동산 서브 박정욱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수도권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대형 아파트 선호도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노후화 현상까지 겹쳐 1기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비싼 관리비 부담과 함께 1인 2인 가구 증가세 등이 맞물려 중대형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인터넷몰에서 호주산 갈비 세트를 판매하면서 특 S급 호주 청정우 갈비 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고급 고기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공정위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 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 광고한 것으로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정리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티즌들은 어떤 기사를 가장 주목하면서 봤을까요? 저와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먼저 네이버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입니다. 삼성 대 CJ, 호암 추도식 출입 방식을 놓고 설전.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CJ가 이번에는 추도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CJ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뒤늦은 상속 싸움이 매년 가족 행사로 치러왔던 선대 회장 추모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위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1인 평균급여 5,200만 원 돌파로 사상 최대. 올 3분기 삼성전자 직원들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이 5,220만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5,22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8%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다음은 3위 보시겠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 보석 신청. 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장기간의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서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8위입니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 한 달에 1조 원. 네, 올해 세계 경기 불황에도 삼성전자 연구개발 투자액이 1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황이 어렵고 위기에 처할수록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네이버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네이트로 가보시겠습니다. 네이트 네티즌들은 어떤 소식에 가장 주목했을까요? 네, 네이트 랭킹 뉴스 경제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네이버와 같은 소식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3위 보시겠습니다. 전기료 올리자던 한전, 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 한국전력이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클럽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한전의 영업이익 규모는 포스코와 기아차 등 웬만한 굴지의 대기업보다 많은 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라는데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정부에 맞서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던 한전으로서는 사실 낯뜨거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4위 보시겠습니다. 소셜커머스 쿠팡, 호주산 갈비를 최상급으로 판매. 저희 아까 MBN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소식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5위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 영토전쟁 치열. 유통업계의 맞수, 롯데와 신세계의 영토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롯데백화점은 14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인근에 아울렛을 출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세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포 건물과 부지를 빼앗긴 인천점에 대형 사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천점 사수 의지를 불태웠다는 기사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6위로 보겠습니다. 삼성, 애플의 부품 공급 끊어라.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섰습니다. 애플에 납품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 물량을 줄여서 애플과의 특허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초강수인데요.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최고위층은 미국 판결 등에서 애플에 완패하자 부품 거래 등에서 애플을 압박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1월 14일 수요일 NBN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